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차트가요. 효성, 효성의 월봉입니다. 자, 이 효성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효성의 그 자회사들이, 효성 TNC, 첨단소재, 화학, 중공업, 이 자회사들이 요즘 많이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자회사들의 모습이나 이 효성이나 제가 보기에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요. 크게 일단 효성을 먼저 한번 차트를 보시고요. 과연 이 효성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한번 같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갖고 왔는데요. 자, 저 역시도 이 효성을요, 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15년 정도. 가까운 지인에 의해서요, 굉장히 좋다라는, 그리고 인적 분할, 회사가 분할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미래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포트를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간다 싶더니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요. 계속 빠지더니 1조, 2조가 아니라 목표 5조의 시가총액 5조가 갈 거다라는 어떤 바람과는 다르게요. 그 이후에 보십시오. 이 액면 분할과 인적 분할을 한 이후에요.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자, 그때 주식 창을 제가 열어보질 못했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빠지길래. 자, 그래서 그냥 버려둔 주식이었습니다. 그냥 보지 말자. 언젠가는 오르겠지.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오르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불을 뿜더라고요. 자, 물론 이 효성은요 다시 많이 빠지고요. 대신 자회사들인 TNC, 첨단소재, 이 친구들은 7배, 거의 10배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거고요, 지금 현재로. 자, 그런데 요즘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명예회장인 조성래 회장께서 계속 주식을 사모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요, 이참에 그 효성하고 그 자회사들이에요. 그 오너들이 지분을 매입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이동을 했는지 그런 걸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2019년도 12월부터요. 쭉 해서 최근 2022년 5월 달까지 어떤 지분 공시 내용인데요. 자, 19년 12월에 많이 샀죠? 조현준 회장이죠?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빨간색은요, 그 평단가입니다. 40억 정도. 그리고 2020년 3월에 19억. 자, 요 당시에 요거 말고도요, 그 회사 차원에서도, 효성 회사 차원에서도 3월에서부터 6월 달까지 241억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죠, 조성래 회장, 명예회장께서 TNC 11억, 그 다음에 TNC 1억 6천, 18억, 15억, 그리고 5억, 가장 많은 비중을 TNC에다가 좀 몰았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에 1억 요만큼, 그리고 화학에 최근에 5억, 4억 8,500, 2억 8,700, 그리고 중공업에 2억 9천, 그리고 570만 원. 자, 요 정도. 그리고 이 효성도 샀네요. 4,000줄에서 3억 2,500 정도를 매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가, 그리고 그 대주주 중에서도요, 조성래 명예회장은 지배 계급의 최고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자, 예전에 있는 자신들의 그 가신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심어둔 어떤 그런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보를 듣고 그리고 판단을 했겠죠. 아, 지금이 사야 될 때구나. 최고의 타이밍이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효성의 주봉입니다. 자, 너무 오랜 시절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자, 지금 요 화살표, 요 첫 번째 화살표가 그 조현준 회장, 40억 정도의 그 매수를 했던 그 시점입니다. 자, 그 이후에 좀 많이 빠졌죠. 빠지다 보니까 2차로 20년 3월 달에 조현준 회장이 또다시 19억 정도의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지금 그리고 이 동그라미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요때가 효성 그룹 차원에서요, 241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한 기간입니다. 자, 역시나 이때가 최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요, 요때 조성래 회장께서 요때 11억, 그리고 요때 3억 2,500 정도의 그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다시 미래의 연결선을 이어보자면, 자, 요 당시에 내려왔을 때, 물론 요 때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요 당시에 이후로는 우상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부분을 적가로 해서 N자형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자, 효성 TNC의 일봉입니다. 자, 효성 TNC는 분할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뭐 기간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인 요 당시 이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걸쳐서요. 조성래 그 명예회장께서 샀습니다. 자, 요 당시 11억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2억 6,700. 그리고 세 번째, 요때가 제일 많이 샀네요. 18억. 그리고 요때 15억. 그리고 요때 5억 8천. 네. 뭐 그분님께서 봤을 때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지금 효성 TNC에 물려 있는 분들 회장님하고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다리십시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첨단 소재 역시도 뭐 TNC보다는 낮긴 하죠. 네, 지금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에서 다시 조금 내려오긴 있는데요. 자, 지금 요 시점입니다. 첨단 소재 역시도요. 2월 24일. 네. 그 조성래 회장께서요. 1억 1,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물론 TNC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세한 어떤 금액이라고 보겠는데요. 그렇지만 일단은 명예회장께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화학입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역시나 명예회장께서도 힘든 자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선 저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 차례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5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억 8,500. 그리고 세 번째가 2억 8,700 정도의 매수를 한 자리입니다. 네, 우상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공업입니다. 네, 중공업 역시도요. 지금 두 차례, 첫 번째 2억 9,300억, 그리고 두 번째 570만 원. 네, 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명예회장인 조성래 회장께서만 샀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지금 회장이신 그 조현준 회장과 부회장인 조현상 그 부회장의 자식들입니다. 네, 조인영, 인서 뭐 이렇게. 자, 이 친구들이 뭐 나이가 뭐 출생 연도가 제일 큰 애가 2002년생이니까 지금 저희 작은 아들보다도 좀 어린데요. 자, 이 친구들이 계속 보십시오. 자, 증가치가 19년도에 8,500주, 4,030, 2,080, 그리고 올해만 3,300. 네, 지금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현상 그 조인이니까 큰 딸이겠죠? 네, 8,500, 4,000, 1,100, 4,700.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지금 총 주식이요. 지금 100억이 지금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오너들이 왜 자식들에게 계속 사주겠습니까? 물론 뭐 지배구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부분은 당연히 자신들의 그 미래가 뭐 탄탄하다, 뭐 자신감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효성 부분은 그 명예회장께서 아직은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지금 자식들에게 어떻게 지금 지배를 그 부분을 나눠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세간에 그 관심이 있는데요. 자, 일단 현재 모습을 보면 효성이 모든 그 자회사들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효성의 지분이 누구냐, 이거의 핵심인데요. 일단은 조현준 회장이 지금 21.94, 조현상 부회장이 21.42,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문제는 조성래 회장입니다. 자, 조성래 회장께서 지금 9.58%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회사들까지도 지분을 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동양학원, 이게 동양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그 조성래 명예회장께서 예전에 그 이사장을 맡고 했던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인적 분할을 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동양학원이 그 대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자, 뭐 그 이유는 뭐 증여 같은 이런 부분에서 법인 사업, 이런 공익적인 어떤 부분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 면제, 세금의 문제 때문에 이런 동양학원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조현준, 조현상 이 두 분이 미래는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겠죠? 자, 지금 첫 번째 게 지금 TNC입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화학이고 이게 중공업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시면요. 지금 효성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자, TNC는요. 조현준 회장이 14%고요. 그리고 조성래 아버지가 8%를 갖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도요. 이번엔 첨단 소재는요. 조현상 부회장이 12%, 네, 조현준 회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래 아버지가 10.19%입니다. 자, 그 얘기는 TNC는 조현준 큰아들 거, 그리고 첨단 소재는 조현상 둘째 아들 거,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전에도 그 조 회장은요, 네, 그 회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요, 섬유 PG장을 가졌었답니다. 섬유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 부회장은요, 산업자재, 네, 산업자재의 PG장을 맡으면서 그 타이어 코드하고 스틸 코드 사업을 관장을 했었다네요. 자, 그리고 화학과 중공업은 그럼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보면은 지금 화학하고 중공업은요, 화학은 조현준 8.76, 조현상 7.32, 그리고 조성래 회장께서 6.8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중공업은요, 자, 조성래, 조현준, 조현상, 즉 명예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큰아들, 작은아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미래의 그림은 일단은 TNC를 큰아들, 그리고 첨단 소재를 조현상, 그리고 화학하고 중공업 부분을 어떤 식으로 뭐 여기는 이렇게 주고 여기는 이렇게 줄지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줄지 이렇게 줄지 그건 누구도 모르겠죠. 네, 그거는 조성래 명예회장의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두 번째 아들이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그 아버지하고 형에게 그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버지 역시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겁겠죠. 그리고 형제들 간에 더 이상 다툼이 나는 모습은 보질 않기를 어떤 그런 모습에서 앞으로 천천히 어떤 지배 구조를 만들어 나갈 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드는 건 이유는요. 효성의 자회사에 그 쉽게 말해서 물린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하루하루 그 걱정 이것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 역시도 겪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차트에서 보듯이요. 분명 대주주들이 매수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만큼 더 잘하는 그 회사의 내부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기 시작을 했다는 건요. 지금 이 괴로운 이 그 하락의 장도요. 조만간 종지부를 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즐거운 어떤 주가 상승의 열매를 저희들도 먹을 수 있다. 예, 맛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시라고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